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올라가는 계절인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음식이 상하기가 쉽죠.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더울 때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식중독 발생은 지난 5년간 평균 발생 건수인 343건에 비해 178건으로 52%가 줄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손 씻기 덜어먹기 개인용기 사용하는 것처럼 생활 방역 습관의 실천율이 늘어났고 또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생활 습관은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사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음식점이 72%였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는 가정으로서 11%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정에서는 음식을 소량만 조리하고 또 조리 후에 바로 먹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화기계 증후군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구분합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다시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으로 대부분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소형 식중독균으로는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균이 있고 감염형은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형으로는 많이 들어본 노로바이러스균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균이 있는데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는 게 있죠. 독성이 강한 보거나 버섯을 잘못 먹어서 생긴 식중독은 자연독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의 잔류물, 메탄올이나 구리, 납, 비소와 같은 영양 때문에 생긴 식중독은 모두 화학독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잠깐 방심하면 식중독에 걸리곤 하는데요. 걸리더라도 빠르게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식중독균에 감염된 환자들은 그 증상이 비교적 유사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토나 복통, 설사, 발열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면 음식물을 섭취한 시간과 증상 발생 사이에 간격을 유추해서 식중독이 병원균성인지 혹은 독소성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를 하면 체내 수분이 손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수분 공급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음료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갑거나 또 자극적인 음료, 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이런 유제품은 설사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한 상태이거나 구토가 심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수액을 맞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악화되면 혈변을 보거나 때로는 발열이 심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설사가 심하다고 지사제를 쓰는 경우인데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심하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서 회복이 지연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중독 예방 3대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식중독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능한 날 음식을 피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실온에 두지 않으며 다시 먹을 때는 반드시 재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름철에는 집단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만 주의해도 여름철 식중독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조사한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적 세균성 식중독의 하나인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발생 중에서 75%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인 8,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닭고기를 구입해서 살모넬라 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보관 온도를 냉장 온도인 4도씨와 실온이 25도씨에 두 개로 나누어서 살모넬라 균수 변화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 실온인 25도에서 보관한 닭고기가 냉장 온도인 4도에서 보관한 닭고기에 비해 살모넬라 균이 4시간 후에는 3.8배, 12시간 이후에는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냉장 온도인 4도에서는 살모넬라 균은 약간 증식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실험 결과의 의미는 여름철 음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균의 실험에서 봤듯이 식중독은 여름철이면 감염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식중독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만 식중독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보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철저한 위생 관리가 몸에 밴 생활 습관은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